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예. 올해도 벌써 12월이 되었잖아요. 다 갔어요. 다 그죠? 갔어요. 뭐 세월 참 빠르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죠? 사람들은 흔히 연말이 가까워지면 곧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사실 때문에 서글픔을 느끼거나 한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젊음과 노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젊음을 좋아하고 나이가 들은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 결과 세월이 흘러가는 걸 안타까워하고 젊음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로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 운동 많이 하고 네. 뭐 좋은 것 많이 찾아 드시려고 하고 네. 요즘에는 일단 뭐 경제적 여유 되시는 분들은 피부과 많이 가고 그렇죠. 맞습니다. 성형외과 가고 예, 맞습니다. 의학의 힘을 빌려서 예. 빌려서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시죠. 그렇죠. 비용을 좀 많이 들이더라고요. 그죠? 예. 예. 이렇게 늙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젊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껏 하는 일이란 들어보면 육체적 노화를 늦추는 일에 집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운동도 하고요. 단식이나 다이어트도 하고요.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을 없애기 위해 비싼 화장품 바르고요. 성형이나 동안 시술을 받기도 하죠. 물론 이런 노력 끝에 실제 나이보다 뭐 10년 이상 젊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성공을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공들여서 화장도 하고 또 화려한 패션으로 한껏 연출을 한 뒤에 외출을 하죠. 근데 이런 노력 끝에 얻게 되는 보상물, 결과물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주변에 칭찬이죠. 어려 보이네. 뭐 그 나이로 안 보이네. 뭐 예, 젊어 보이네. 그죠? 동안이다. 뭐 그런 얘기죠. 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걸 피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이는 건 개인의 선택이고 그게 뭐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노력은 투자한 것 대비 얻는 게 그다지 대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죠? 그런가요? 어쨌든 엄청난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한 끝에 당사자가 얻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길 가다가 자기 뒷모습을 보고 아줌마 아저씨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가씨 또는 총각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전부이거든요. 예. 게다가 40, 50대 중년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20대의 젊음과 견주어 경쟁력을 갖기도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결과는 점점 미미해지기 십상이잖아요. 그죠? 제가 뭐 개인의 노력과 정성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육체적 노화가 진행되는 걸 늦추거나 되돌리려는 노력은 그다지 가성비가 좋은 투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모든 생명체는 신체적 구조나 기능이 쇠퇴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자 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나이가 들었음에도 20대의 젊음을 유지하는 노력은 자연 법칙을 좀 거스르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다 알고 공감하는데 네. 그래도 늙으면 서러워요. 여기저기서 막 무시하고 그렇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젊음을 유지해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얻는 것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는 가성비 되게 낮은 투자인데도 투자를 하잖아요. 수밖에 그죠? 없는,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젊음과 늙음에 대한 가치 판단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젊음과 늙음은 모든 사람이 거쳐야 될 인생의 각 단계일 뿐이지 우열이나 좋고 나쁨의 판단 대상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로마 사상가 키케로는 인생의 시기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매 단계는 고유한 특징이 있네. 소년은 허약하고 청년은 저돌적이고 장년은 위험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한데 이러한 자질은 제철이 되어야만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자연의 결실과도 같은 것이라네. 그러니까 나이에 따른 특징이 있을 뿐이지 우열이나 좋고 나쁨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소비 문화가 발달하면서
젊음과 늙음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왜냐하면 요즘 젊음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예, 젊게 보이면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배우들만 예. 뭐 화면에 나오는 그런 직업들만 이제 동안을 유지하면 자기 직업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좋고 예. 그런데 요즘 뭐 배우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말씀이 늙음과 젊음에 대해서 가치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예. 거죠. 그죠? 이렇듯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동안 열풍이 불고 운동이나 미용, 성형 산업이 발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젊음과 늙음, 예. 청춘과 노년의 기준을 지나치게 나이나 신체적 활력으로만 구분한 측면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물론 젊음과 노년을 구분하는 기준이 1차적으로는 나이나 신체적 기능인 건 부인하기 어렵죠. 그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 예컨대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청년과 노년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청춘은 따스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청춘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행복하죠. 이 능력이 없어지면 절망적인 노년과 몰락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카프카는 청춘을 행복, 노년을 불행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춘과 노년을 가르는 기준이 나이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도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면 절망적인 노년에 해당되고 나이가 많아도 그 능력을 가졌다면 결코 노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 법이다. 그러면 이제 이 말에 따르자면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면은 계속 젊을 수 있다. 네.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랭의 행복론이란 책의 저자인 에밀 사르티에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삶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안목을 배워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이 역시 카프카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죠. 예컨대 공원에서 막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왜 쟤네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녀서 먼지를 일으키는가, 저 아이 부모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노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장면을 보고도 야, 날씨도 추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 역시 아이들은 저렇게 뛰어다녀야 보기가 좋아 하면서 허무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청춘일 가능성이 높죠. 후자의 경우는 카프카 주장처럼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반대 같네요. 예, 그런가요? 아이들 뛰어다니는 그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녀 하는 사람도 이제 철없는 젊은 사람들. 그런가요? 반대로 야 날씨도 추운데 저렇게 활기차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좋네 흐뭇하네 하는 분들은 좀 나이가 그렇죠. 있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 신체적 나이로는 그럴 수 있는데 카프카가 보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예, 거죠. 예. 결국 청춘과 노년이란 나이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청춘이라는 시로 유명한 사무엘 울만도 청춘은 나이가 정하는 게 아니라면서 이렇게 시에 적었죠.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청춘이라는 시는 사무엘 울만이 78세에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울만은 남들이 보기에 노년인 상태에서 청춘이라는 시를 발표했는데요. 그가 보기에 청춘은 인생의 특정한 젊었던 시절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 마음의 상태, 즉 삶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20살보다도 60인 사람이 더 청춘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컨대 나이는 20대인데 아무런 이상도 희망도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청춘이라고 보기 어렵죠. 반면 설령 환갑을 넘겼더라도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가졌다면 그분은 여전히 청춘으로 살고 있다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생각과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신체적 나이보다도.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저도 청춘을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음이란 예. 20대 청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령에 걸맞은 청춘을 매번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들레즈에 따르면 20대 청춘과 40대, 50대, 60대 청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20대가 좀 생기발랄함을 청춘의 표상으로 삼는다면 40, 50대는 그런 20대가 갖지 못한 원숙함, 노령미 같은 걸 지녀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이렇듯 많은 사상가들이 나이나 신체적 활력의 정도로만 젊음과 노년을 구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외에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삶을 대하는 태도, 나이에 걸맞은 원숙함 등도 젊음과 노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늘 젊게 하고 또 개방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네, 것들도 그렇죠. 이제 젊게 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고 무조건 서글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해가 바뀌었다고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애석해하거나 서글퍼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젊음과 노년은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지고 있는 건지 예. 혹시 나는 이상이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 같은 걸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성찰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곧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우리 모두는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될 텐데요. 각자 나는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